변호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법을 진짜 쉽게 알려드리는 변호사 아저씨 이종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누군가로부터 범죄를 당했을 때 가해자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고소는 변호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건들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직접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내가 어떤 범죄를 당한 건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소장은 어떻게 쓰는지, 고소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만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나홀로 고소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범죄 확인. 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내가 당한 일이 진짜 법적으로 범죄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형법엔 죄형 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어서 이거 범죄야 라고 법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에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인터넷에 내가 당한 일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변호사님들이 작성해 놓은 답변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웬만하면 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례를 보면서 어떤 죄명이 언급되고 있는지,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챗GPT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라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한 다음에 이게 형법상 범죄가 맞는지 확인해주고 맞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 꽤 정확하게 판단해주니까 꼭 시도해보셔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고소장 작성. 웬만하면 경찰 민원 포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제일 익숙한 양식이기도 하고 고소장에 꼭 써야 될 항목들이 친절하게 목차로 다 잡혀 있어서 매우 편리해요. 아래 설명란에 고소장 양식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양식을 같이 보면서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1번 고소인란에는 나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2번 피고소인란에는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쓰면 돼요. 만약에 모른다면 아는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를 써주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정보를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에는 기타 사항란에 가해자의 성별과 인상착의, 가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이나 별명, 가해자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재할수록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3번 고소 취지는 딱 한 줄만 쓰시면 되는데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땡땡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시면 충분합니다. 혹시 죄명을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죄명이 틀려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나중에 맞는 죄명으로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죄명이 사기죄가 맞는지 확신이 안 서신다면 사기죄 또는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기재하셔도 충분해요. 4번 범죄 사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범죄 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 범죄의 구성 요건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사기죄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이버에 사기죄 구성 요건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챗GPT에 사기죄 구성 요건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 기망행위, 착오의 유발,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에요. 이것들이 다 인정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바로 이 구성 요건들에 맞춰서 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풀었으면 되는데요. 하나만 같이 해볼게요. 피고소인은 2025년 10월 24일 고소인에게 다음 달에 보증금 1억 원 돌려받으니까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한 달 뒤에 바로 갚을게 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피고소인은 당시 반환받을 보증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즉시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속여서 돈을 빌려갔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부분이 아까 본 사기죄 구성 요건 중에서 기망행위에 대한 내용을 풀어쓴 부분이에요. 계속 한번 볼게요. 고소인은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소인 명의의 무슨 은행 어떤 지점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진 상태로 재산적 처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풀어쓰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피고소인은 2025년 11월 24일 고소인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구성 요건인 재산상 이익에 대해 말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 사건에 맞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면 사실관계를 그냥 줄줄 써놓는 것보다 훨씬 더 범죄같이 보이죠. 고소장을 읽게 될 수사관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꼭 이런 방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말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에게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로 보여줘야 돼요. 보통 많이 제출하는 증거는 사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거지만 그 어떤 종류의 증거라도 내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증거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뒤에 별지로 첨부하면 되는데요. 내가 증거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문장 뒤에 괄호 표시를 하고 증제 몇 호증이라고 표시하시면 좀 더 있어 보이면서도 친절한 그런 고소장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5번 고소 이후에는 나와 가해자의 관계를 포함한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즉 풀스토리를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시고 마지막에는 내가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감정적인 말은 최대한 빼고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 중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6번과 7번은 읽어보시면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고소장 제출. 고소장은 가해자의 주소지 또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동네 경찰서에 제출해도 받아는 주지만 대부분 이송되기 때문에 시간만 더 잡아먹고 사건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해자 주소지 또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 경찰서에 제출하시길 권장드릴게요.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경찰 민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찰 관서 찾기 누르시고 가해자 주소지 또는 사건 발생지와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감정을 최대한 빼고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말씀하시라는 부분이에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나고 억울하고 내 기분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매일 보는 수많은 사건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소장을 쓰던 조사를 받던 감정보다는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일할 때도 일 얘기하는데 자꾸 감정이 개입되고 말이 길어지면 오히려 핵심이 안 들어오고 짜증만 나죠.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핵심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혼자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천천히 준비하시면 어려울 게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건이 정말 중요하고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길 희망하거나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장드려요. 혹시라도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가해자를 다시 처벌받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점까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혼자 고소를 진행할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할지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아니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왕 여기까지 보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쉽고 도움되는 법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